담당하게 된 PJ 네오 강서연 강사고요. 자, 이번에 제가 두 번의 오프라인 설명에 거쳐서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리고 통합과학이란 어떤 과목인지, 우리 양천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통합과학 나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물리교육학부를 졸업해서 전공자 중에 전공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학은 사실 전공자가 조금 귀한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그 전공자 중에서도 물리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약간 살짝 좀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우리 양천고등학교는요, 제 전공이 좀 메리트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PJ 네오에서는요, 이제 1월부터 중등 2, 3학년 그리고 통합과학 윈터 특강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학교별 반으로 양천고등학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금 자녀분들이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015 교육과정에 이어서 2022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세대인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화생지 수능이 없어졌죠. 물화생지에서 선택을 해서 봤어야 됐는데 이제 한 학기 안에 물리화학 생물지하고 지구학을 다 배우고 2학기에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통합과학 얘기할 거니까 살짝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한 권이 두 권이 됐었죠. 전체 통합과학에서 이제 통합과학 1, 2로 나는 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변화는 없고요. 대신 많이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권으로 나뉜 만큼 어떻게 보면 더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과목으로 되면서 깊이도 좀 더 깊어질 수가 있겠다. 기존의 원과목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통합과학 1, 2로 바뀌면서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대비해서 이번에 양천고등학교 내신 역시 범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로 살짝 넘어가면요. 자, 우리 과목에 대한, 수능 과목에 대한 변화 말고 두 번째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9등급제였던 내신이 5등급이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통과 수능, 그리고 내신 5등급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내신 부담을 줄여주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단 말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 내신 부담이 줄어들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내신이 5등급제가 됐다고 대학에서 이걸 판단할 때 등급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적이 대학으로 넘어갈 때 여기 보시다시피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1등급이라고 해도 이제 대학에선 그걸 0.1에서 0.9등급까지 다시 자기들이 알아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도 같은 1등급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시험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등급은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신 부담은 그렇게까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객관식, 단답형 영역이 많았겠지만 이제 수능 영역으로 바뀌면서 자료 해석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의 난이도, 실제로 양천고등학교는요. 우리 개정되기 전에도 자료 해석 문제가 좀 이따 살짝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원하니까 조금 더 선생님들이 그 영역을 심화해서 출제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된 만큼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천고등학교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요, 이제 과학 교과는 총 5단이었어요. 단위수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는지 말하는 건데, 이제 통합과학 4번,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이 또 있죠. 이것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총 5번, 5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영수가 양천고가 4단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문과 쪽으로
하더라도 5단위인 우리 통합과학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수업 진행 방식 한번 보면은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4분의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씩 들어오시고 이제 과탐실까지 5단위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섞여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1단원부터 쭉, 근데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1단원부터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이제 4분대로 나눠서 4파트로 나눠서 나가는 특이 진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로 넘어가면서 뭐가 달라졌냐? 통합과학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5단위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도 변함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대신 변경이 됐어요. 자, 아마 비상교육, 일반적인 비상교육을 사용하다가 살짝 제가 미래엔으로 대비를 꽤 해봤는데 약간 지역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고등학교 쌤들이 지역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과서가 바뀌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달라졌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갑자기 내분이 다 바뀌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출제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범위가 달라지고 교과서가 달라졌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분이 다 성향이 좀 다르세요. 근데 물색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전공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 자, 물리는요. 사실 이건 올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진도가 이제 1학기 때 물리는 킬러가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학, 운동, 그 다음에 전자기, 전기 이 두 가지를요 한 학기에 다 나가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고생시켰어요. 자, 하지만 이거는 1과 2로 나뉘면서 1은 역학으로 들어갔고요. 2에는 전자기가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요. 생물이 어렵습니다. 물리는요.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렵게 내세요. 하지만 생물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목동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의 생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선생님 PPT의 중요도가 그리고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진급 컷 말씀드리면은요. 자, 양천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학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모두 상위권을 노리고 계실 거잖아요. 상위권 경쟁 치열합니다. 이게 작년 경향에서도 한번 보이시겠지만 한번 지금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학생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출문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제가 잠깐 노트북을 들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를 빨리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물리 같은 경우 먼저 봐주시면은요. 역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금방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 지역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역학에서 살짝 힘을 뺐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마 주실 겁니다. 자, 왜냐면은 보시면 뭘 대신 그래도 역학에서 힘을 빼도 통합과학 문제라고 순수히 보기는 어렵는 그림 자료는 물리에서 가져온 물원 그리고 고1 통합과학 문제, 통합과학 기출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 해석이 필요했고요. 자, 화학도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그림이 살짝 일반적이지 않는 표가 나왔어요. 자, 생물 같은 경우는 사실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여기 조금 생소한 자료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요. 사실 양천고 작년 중간고사는 괜찮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중간고사는 괜찮아요. 근데 기말고사는 조금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자, 이 세 가지 그림 자료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는 작년에 물리를 했었거든요. 물리 기출문제에서 그림 자료 가져왔고요. 약간 선지만 통합과학에 맞게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림이나 표가 그리고 이 연력학은 거의 그냥 물리원, 고3 물리원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이 우리 물리면은 물원 문제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물리 기출에서 나왔고요. 화학도 생명 보여드릴게요. 화학이랑 지구과학은 조금 지역적이긴 했는데 괜찮아서 생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투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자, 그림도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나왔고 이런 자료 해석 문제.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긴장해서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있네요. 지구과학 경우는요.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통합과학에서 보통 요 그래프밖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하지만 밀도 그래프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이랑 기말이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잘한 거야. 중간고사 때 너무 잘해서 등급이 거의 갈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기말고사에 힘을 빡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중간고사가 평이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 난이도에서 등급이 갈리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기말이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뭐가 있냐면 과학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과학 탐실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20분이라서 통합과학에 비해서는 시험 부담이 덜하지만 그래도 수행이죠. 수행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가 없다.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발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양천고등학교 5단위로 중요하고요. 학생들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문제들도 어렵게 아마 나올 거라서 작년은 살짝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간이랑 기말을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도 어렵고 학생들 방금 얘기했지만 학생들도 잘했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도 중간고사가 따로 있어서 과학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지금 절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양천고 과학에 대비해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저는 8주 정도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념과정 5주 그 다음에 실전 과정은 이제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3에서 4주로 나눠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뭐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지금 주간 테스트 2주차부터 주간 테스트 보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아시죠? 근데 그게 객관식이 아니라 맞는 걸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기억에서 이음까지 쫙 준 다음에 거기서 맞는 걸 있는 대로 고르는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부분 점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틀리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못 보면 당연히 클리닉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지선다 절대 찍기 불가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재는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는요, 개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숙제용 워크북 요렇게 두 가지로 평소에는 진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빈칸이 너무 많으면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쏙쏙쏙 빈칸 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올해는 교재에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좀 크게 개편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끝나고 뭘 해야 되냐면 OX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제가 다 만든 OX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의 흐름을 따라서 제 말로 된 OX를 풀면서 이제 내가 영상을 따로 챙겨보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서 영상을 따로 챙겨보지 않아도 바로 이중으로 복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해도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아마 온라인이면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필수 출제 유형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써있는데요.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양천고등학교 문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통합과학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각 소단원별로 기출문제 고1 그리고 연계되는 고2 기출문제 원과목 기출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요걸 선별을 해서 저는 교재에 넣는 작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OX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관련 기출 푸는 걸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사실 이 3시간 동안 타이트하기는 하겠지만 3시간 동안 내가 이제 개념 배우고 실전 연습까지 쭉 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전 과정. 사실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리뷰하면서 수업 대비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일단은 6이랑 7주, 6주차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자, 6주차에는요, 사실 1에서 5주차까지 애들이 배워도요, 1주차는 까먹고, 2주차 까먹고, 사실 5주차도 까먹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인드맵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인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통합과학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그리고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개념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2단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단원 많긴 하지만요. 자,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 원소 쪽 두 번째 소단으로 갈게요. 원소. 그러면은 지각을 이루는 원소. 그럼 또 규산화 삼연체의 결합 방법, 예시.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그리고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또 탄단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단위체, 이렇게 하나에서 쫙쫙 이어지는 식으로 통합과학 개념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손수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종이에다 학생들이 직접 써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억나고, 그럼 대부분 못 써요. 그러면은 끝나고 이제 같이 한번 지금까지 배운 개념 쫙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주간 테스트와 달리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양천고, 이제 개수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실전 대비할 수 있는 주간 테스트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유형별 킬러랑 실전 그림자료는 같이 얘기를 하면은요, 물리랑 화학에서 이제 원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유형화를 해서 나올 법한 거를 같이 한번 쫙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그림자료는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물리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물리 중간고사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마 지금 자녀들한테 통합과학을 이미 한번 예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문자 있으면 일단 어려워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도요. 같은 운동에 대한 그래프라도 시간 힘인지, 시간 힘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시간 운동량,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프도 내가 축이 몰라도, 그리고 x, y 축을 바꿔도 애들은 다, 우리 친구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 힘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은 한번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올 법 여러 가지, 그래프가 되는 물리 같은 경우는 그래프, 지구 같은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림, 여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한번 그림자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 주간 테스트는 진행하고요, 주간 테스트 결과 따로 분석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 직전 내릴 때는요, 우리 학교 모의고사, 제가 이때요 프린트로 계속 학교 모의고사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만든 이제 양천고 만의 파이널 모의고사 1, 2회 그리고 오답 유사문항 진행해서 완성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이고요. 하지만 사실 이 1에서 8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클리닉으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교재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 교재를 살짝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형 자체 교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것도 이미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이미지라고 이런 자료는 잘 없는데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이미지로 이루어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교재다. 특히 물리 어렵죠. 저의 물리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물리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치고 특히 양천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될 겁니다. 물리 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숙제용 워크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리닉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클리닉도 좀 유형화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학생들을 잘 부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클리닉 때 보시다시피 제가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나가요. 일단 주간 테스트 봐야 되고, 주간 테스트는 채점까지 거의 30분 안에 다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세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개념을 지역적으로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도 깁니다. 본 수업도 이런 중간중간 또 쉬어져야죠.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우리 OX도 여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까지 풀어야 돼. 그래서 저는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타이트한 만큼 알차죠. 자, 그래서 과제 점검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클리닉 때 진행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양천고 수업은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인데 이제 끝나고 3일 정도 숙제하고 클리닉 때 무조건 와야 됩니다. 클리닉 수요일, 목요일 3시부터 10시고요. 제가 그때 완전히 클리닉 날로 빼놨기 때문에 다른 거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클리닉 때 와서 저한테 점검 받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니 테스트를 진행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현재 윈터 때 클리닉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8, 90% 오고 나머지 안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수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클리닉 오면은 이렇게 또 제가 만든 미니 테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닉 진행하면 애들이 와서 미니 테스트부터 찾거든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 잘 보면은 우리 주간 테스트 성적이 확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컨텐츠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 제 말투예요. 제 말투라서 실제로 지금 윈터를 듣는 학생 중 한 명이 근데 이제 영상을 안 봐도 제 말투로 이렇게 제 수업 흐름대로 테스트를 구성을 해놓으니까 뭔가 그 효과가 난다. 복습이 되게 효과가 높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바로 그냥 앞에 앉아서 미니 테스트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미니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맞춤 추가 문제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학생별로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제 50개 정도 따로 제공하는 식으로 클리닉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과제 점검이랑 미니 테스트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클리닉은 잡고 있고요. 학생별로. 근데 이제 만약에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취도 클리닉에 못 왔어. 그러면 여기 30분씩 추가된다. 요렇게 클리닉 시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자녀분들 스케줄 잡을 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는 맞춤 클리닉이라서 이제 특이 케이스일 때 이제 특별한 상황일 때 진행하는 클리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석했을 때 중요하죠. 출결 클리닉 무조건 와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출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무조건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와야 돼요. 아니면은 이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3시부터 10시까지 계속 학원에 있으니까 이때 편할 때 와서 제 앞에서 영상 보셔도 됩니다. 저는요 굉장히 판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봤을 때 판서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가끔씩 영상 볼 때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 때 와서 대신 이어폰 꼭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서 영상 보고요. 그리고 가끔 판서 안 보이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즉석으로 물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어찌됐든 와서 보든지 아니면 보고 왔든지 영상을 보고 나머지 컨텐츠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끝나면은 제가 테스트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주간 테스트 있고요. 미니 테스트 있고 그리고 결석, 영상 보강 확인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영상 보강 확인은요, 제가 혹시라도 완장만 읽고 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보통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읽으면서 수업 복습을 하는 게 목적으로서 제 글자가 조금 더 많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친구가 진짜로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단답형으로 구성된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테스트도 아마 학기 중에는 서술형 대비를 해야 돼서 서술형 문제를 좀 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근 클리닉 테스트 진행하고 만약에 이때 왔으면은 이제 기본 클리닉 과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 오면은 이제 다음 주에 기본 클리닉에 30분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결 클리닉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랑 성취도는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과제 확인을 무조건 이제 평일에 있는 기본 필수 클리닉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숙제 클리닉은 필수 클리닉 때 안 온 친구들은 무조건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먼저 과제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 클리닉 과정이 진행이 될 건데, 자, 우리 숙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시간에 보통 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업 전후 1시간, 수업 끝나고 좀 남아서 하거나 그리고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하면은 숙제만 빨리 확인하고 자료 주거나 해서 진행이 되고요. 성취도 클리닉은 바로바로 이제 수업 봤는데 내가 좀 못 봤다. 제가 반 평균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매 시험마다 제가 좀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이하거나 아니면은 70점 이하일 때 제 시험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클리닉이랑 성취도 클리닉은 수업 직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남아서 여기서 완료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다음 주 기본 클리닉으로 남은 과정 이어진다. 요렇게 학생들이 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틈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복습 영상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수업에서 영상을 제공을 할 때 밴드 아니면은 유튜브로 좀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2개 다 썩 제 맘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밴드 같은 경우는 어플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요 사실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유혹이 너무 많죠. 필수 동영 들고 딴짓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고1 윈터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자, 이렇게 주차별로 들어가면은요. 자료 싹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수업 전에 주간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수업 전에 올려줘서 만약에 나는 탭이 편하다, 태블릿이 편한 학생이라면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잃어버렸을 때 바로바로 지금 다운 프린트할 수 있도록 자료 모두 다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숙제 까먹어서 못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까지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인데 비공개 링크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만 학습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습을 하고 싶으면은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든 홈페이지 내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실 이 홈페이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고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 테스트, 개념 과정이 끝나 그럼 4에서 5주겠죠. 개념 과정 끝나고 성적표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실전 과정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지금 성적표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개념 과정 성적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친구, 우리 애 잘하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꺾은 선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살짝 봐주시면은요 요 노란 게 반평균 그래프, 그 다음에 이게 학생의 점수 추이 그래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게 우리 학생 어디까지 하는지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저한테도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학생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클리닉에 왔을 때 얘가 지금 요쪽은 좀 잘하는데 이때 배운 건 잘하는데 뭐 물리랑 생물이라고 할게요. 화학이랑 지우각이 좀 부족하네? 야, 너 앉아봐봐. 너 지금 이러니까 화학이랑 지우각 좀 더 문제도 풀고 가자. 요렇게 학생들한테 추가 문제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 자료 주면서 맞추면 1대1로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전 과정에서는요 요 그래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프 형식이 바꿔서 제공이 되는데요. 자, 이제 실전 과정 때 보는 실전 주간 테스트는 이제 과학 영역들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디가 약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척도 확인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양천구 수업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 그리고 클리닉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클리닉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3시부터 10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